네, 이제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국어 94쪽부터 이제 세 번째 높임 표현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을 보도록 할게요. 대화에서 알맞은 높임 표현을 고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먼저 가 그림 어떤 상황일까요? 그렇죠. 집에 찾아오신 할아버지께 지금 문을 열어드리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남학생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할아버지가 오셨어. 할아버지께서 오셨어. 어떤 것이 알맞은 높임 표현인가요? 그렇죠. 할아버지께서 오셨어. 라는 표현이 알맞은 높임 표현입니다. 나 그림은 어떤 상황인가요? 그래요. 맞아요. 할머니 생신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축하하는 자리인데, 여기 있는 여학생이 할머니에게 선물을 드릴게요. 할머니께 선물을 드릴게요. 어떤 것이 알맞은 높임 표현인가요? 그렇죠. 할머니께 선물을 드릴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알맞은 표현이겠죠? 대화 가와 나에서 높임의 대상이 된 사람은 각각 누구인가? 먼저 가를 볼게요. 가에서는 높임의 대상이 된 분은 할아버지시죠? 할아버지. 그 다음에 나에서 높임의 대상이 된 분은 바로 할머니세요. 할머니입니다. 높임의 대상에게 어떤 표현을 사용했나요? 가 같은 경우에는 어떤 표현 사용했습니까? 그렇죠. 깨서 누구누구 가 이게 아니라 누구누구 깨서 이런 표현 썼고요. 그 다음에 나번 같은 경우 어떤 표현 썼죠? 그렇죠. 깨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누구누구에게가 아니라 누구누구 깨라는 표현을 썼어요. 높임을 표현하는 세 번째 방법은 바로 높임의 대상에게 깨서나 깨라는 말을 붙여 사용하는 방법. 이것이 바로 높임 표현의 세 번째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높임 표현의 세 번째 방법, 이것은 이런 경우에 쓸 수 있어요. 뭐냐면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하고 있는데 행동하고 있는 사람이 우더른인 경우, 그쵸? 지난번에 우리 배웠던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에서 두 번째 거였죠. 행동하는 사람이 우더른인 경우. 들어오고 계신 분이 할아버지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세 번째 경우가 뭐가 있었습니까? 누구에게 해당하는 사람이 우더른인 경우 있었죠. 근데 여기서 어때요? 선물을 받을 사람, 그 누구에게가 누구예요? 할머니셔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해당하는 사람이 우더른인 경우, 행동하는 사람이 우더른인 경우, 이런 경우에 바로 깨나 깨서를 사용해서 높임 표현을 쓸 수 있다. 그럼 이제 95쪽에 이제 4번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화에서 알맞은 높임 표현을 고르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가 그림은 어떤 장면이에요? 그렇죠. 아마 거실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계시는 할아버지께 남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 밥 잡수세요. 할아버지, 진지 잡수세요. 어떤 것이 알맞은 높임 표현입니까? 바로 진지라는 표현이 맞고요. 그 다음에 나 그림은 어떤 장면이죠? 그래요. 그렇습니다. 지금 여학생이 궁금한 점이 있어서 할머니께 질문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할머니 물어볼 것이 있어요. 할머니 여쭤볼 것이 있어요. 어떤 표현이 알맞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여쭈어 볼 것이 있어요. 이 표현이 맞는 표현이죠. 이때 가와 나에서 높임의 대상이 된 건 각각 누굽니까? 가는 누구예요? 할아버지.
나는 누굽니까? 할머니예요. 할머니. 이 가와 나에서 쓰였던 낱말들, 여기 지금 쓰여져 있는데요. 이 짝을 이루고 있는 낱말들은 각각 어떤 경우에 사용하느냐라고 했습니다. 두 가지의 짝을 보면 공통된 성질이 있어요. 어떤 성질인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이 앞에 있는 낱말 같은 경우에는요, 이 앞에 있는 낱말들은 친구라든가 동생들에게 쓸 수 있는 낱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있는 낱말 같은 경우에는요, 바로 우더른에게 사용하는 낱말들입니다. 높임 표현을 할 수 있는 낱말들이에요. 이렇게 높임 표현의 네 번째 방법은 바로 뭐냐? 높임의 뜻이 있는 특별한 뭐를 사용해요? 낱말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높임 표현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낱말들이 있어요. 이 특별한 낱말들을 사용함으로써 상대방에게 높임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92쪽부터 95쪽까지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 4가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생각을 정리하는 부분을 좀 돕기 위해서 여기 자료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는 크게 3가지였었어요. 첫 번째, 듣는 사람이 우더른인 경우. 두 번째, 행동하는 사람이 우더른인 경우. 세 번째, 누구에게 해당하는 사람이 우더른인 경우. 크게 이 3가지였었어요. 오늘 우리가 배운 건 뭐냐? 바로 이 부분입니다.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 첫 번째, 듣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우더른이거나 여러 명일 경우. 아까 교실에서 발표할 때 같은 경우에는 여러 명인 경우에도 해당이 되죠. 그런 때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문장 끝에 뭐뭐 씁니다 라는 말을 붙여서 끝맺으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요. 행동하는 사람이 말하는 사람보다 우더른인 경우. 중간에 어떤 말을 썼어요? 뭐뭐 시를 사용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아까 우리 봤잖아요. 하나요가 아니라 하시나요? 이렇게 중간에 시라는 말을 넣어서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 행동하는 사람이나 누구에게 해당하는 사람이 우더른인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지금 들어오시는 분이 할아버지시거나 선물을 전해드릴 분이 누구에게 해당하는 분이 우더른일 경우나 이런 때 깨서 또는 깨를 사용해서 높임 표현 쓸 수 있다고 했어요. 네 번째는 어떤 방법이었습니까? 높임의 대상에게 쓰는 특별한 낱말을 사용하는 거예요. 답이 아니라 진지, 물어볼이 아니라 여쭈어 볼. 이렇게 높임 표현을 위한 낱말들이 있어요. 그 낱말들을 씀으로써 상대방에게 높임을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상대방을 높이기 위해서 쓰이는 특별한 낱말들의 예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선생님이 여기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도움이 되기 바라요. 나이라는 말을 높여서 말할 때는 연세, 생일이라는 말을 높여서 말할 땐 생신, 그러니까 할머니 생신, 할아버지 생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 말이라는 말을 높여 부를 때는 말씀,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이름이라는 말은 성함, 우리 아버지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다. 그 다음 밥이라는 말은 진지, 그리고 자다라는 말은 주무시다. 지금은
할아버지께서 주무시고 계세요.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자고 있어요. 이게 아니라. 그 다음, 집이라는 말을 높여 부를 때는 댁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저 오늘 이번 주말에 할머니 댁에 가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할머니 집에 가요. 이게 아니라 할머니 댁에 가요.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렇게 높임 표현을 나타내는 특별한 어떤 낱말들,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아마 지금 영상을 살짝 중지시키고 여러분들이 좀 메모를 해도 좋을 것 같다, 이 생각도 들어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봤는데, 아까 맨 앞에 보았던 손녀와 할머니와의 대화 다시 한번 보자고요. 할머니, 그래, 우리 예쁜 손녀 누구구나. 할머니 잘 있었어? 할머니는 잘 있었지. 우리 손녀 배고프지? 아니, 나는 먹었어. 할머니는 밥 먹었어? 할머니는 아직 안 먹었단다. 근데 큰아빠는 아직 안 온 거야? 아직 도착 안 했단다. 나 TV 보고 싶어. 할머니 빨리 들어가. 그래, 우리 함께 들어가자꾸나.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높임 표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잖아요. 그러면 이 표현을 어떻게 하면 더 알맞은 표현이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상을 잠시 멈추고 생각을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도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알맞은 높임 표현을 사용한다면, 할머니, 그래, 우리 예쁜 손녀 누구구나. 할머니 잘 지내셨어요? 할머니는 잘 있었지. 우리 손녀 배고프지? 아니, 저는 먹었어요. 할머니는 진지 잡수셨어요? 할머니는 아직 안 먹었단다. 근데 큰아빠는 아직 안 오신 거예요? 아직 도착 안 했단다. 저 TV 보고 싶어요. 할머니, 빨리 들어가세요. 그래, 우리 함께 들어가자꾸나. 근데 이렇게 바꿔보면 알맞은 높임 표현이 쓰이는 대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높임 표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